안녕하세요.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?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거지가 되었다. 요즘 이 말이 유행입니다. 집을 사지 않았을 뿐이고 정보를 믿었을 뿐이고 그냥 나는 뭐 투기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거지가 되었다. 이런 것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또 게다가 노동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지금 노동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. 저랑 같이 비행을 했던 많은 부기장들이 그렇게 똑같이 느꼈습니다. 부기장들 중에서도 연봉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지만 동기들은 아니면 내 아는 친구들은 집을 사서 부자가 되었는데 난 이렇게 비행해가지고 몇백만 원 벌어서 뭐 먹고 살고 났더니 그냥 거지가 되었다. 이렇게 저한테 좀 한탄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그 사람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파구를 찾아봐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회는 계속 와요.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회는 조만간 올 겁니다. 그런데 계속 그렇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지 않고 또는 시장을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집값이 많이 폭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죠.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때 더 안 삽니다. 그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요.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이 왔을 때 사지 못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제 주변에 돈이 많은 친구들이 있죠. 돈이 많은 친구들은 생각이 완전히 반대예요. 오히려 지금같이 강남이 뭐 30억, 40억 할 때 많이들 팔고 나왔습니다. 그들이 생각했을 때도 뭐 30억, 40억 주고 강남의 아파트를 깔고 있어봤자 이건 돈이 크게 불어나지 않는다. 30억, 40억이 뭐 50억, 60억 가는 게 빠를까? 아니면 주식이나 또 다른 건물, 꼬마 빌딩 이런 데 사서 수익을 올리는 게 빠를까? 당연히 후자가 빠릅니다. 그렇게 빨리빨리 판단해서 재빠르게들 움직이고 있고요.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정말 부자가 되려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뛰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작은 거라도 거래를 몇 건씩 해보면서 자신감을 좀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정작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가격이 많이 폭락하게 되면은 뭐 많이 폭락할지 조금 조정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정이 오게 되거나 폭락이 오게 되면은 대출도 풀리게 됩니다. 신기하죠? 그때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을 풀어서 집을 사세요 해도 아무도 안 사요. 마치 2008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9년, 1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집을 아무도 안 삽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뒀던 거, 내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또는 내가 직접 임장을 해보면서 저기는 괜찮겠더라. 저기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온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오고 대출이 좀 풀려서 내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오면은 꼭 사야겠다.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신 분들은 또 그 기회를 잡겠죠. 그리고 제가 아주 예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집값은 부동산 시장은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상승을 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집값이 한순간에 그냥 뭐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쉽진 않아요. 오히려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집을 좀 잡거나 좀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다음 상승기가 왔을 때 좀 큰 이득을 또 볼 수가 있겠죠. 물론 아주 예전에 10년 전에 샀거나 20년 전에 샀으면 가장 많이 벌었어요.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다 이제 떨쳐 버려야 됩니다. 이미 지나갔잖아요. 그건 뭐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떨쳐 버리고 저 사람들은 뭐 10억, 20억을 벌었지만 나는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3, 4억 정도는 벌 수 있겠구나.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요.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이 찾아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서 그런지 온통 그런 뉴스만 띄워줍니다. 뭐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건 좀 뭐 제목만 봐도 볼 필요 없구나. 아니면 이걸 한번 봐봐야겠네. 이런 내용이 있었네. 라는 걸 또 많이 알게 돼요.
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평생을 부동산에 매달려서 살아라, 이건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좀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뒤부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10년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했더니 지금은 솔직히 그냥 뉴스 제목만 봐도, 또는 아파트 가격 오름 내린세만 봐도, 아니면은 임장 가서 아파트를 한번 딱 봐도, 아, 여기는 이 가격이겠구나, 여기서 뭐 더 올라가겠구나, 아니면 이건 좀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다,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. 이게 100%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그런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.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익혀서 향후 10년, 20년, 30년 후에도 계속 좀 부동산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. 하락기가 왔을 때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피해 있을 수도 있고, 또는 자신의 자산 규모를 줄여놓을 수도 있고, 상승기가 왔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여러 개를 투자할 수도 있고. 우리가 부동산 뭐 투자라고 표현하면은 예전에는 투자였지만 요즘에 이제 투기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부는, 많은 정치인들은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. 게다가 강남에 가지고 있고 뭐 어디에 가지고 있고. 전 정치인들 중에서 집 없는 사람, 그리고 또는 뭐 아니면은 별로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고, 여러분들 자산은, 여러분들 가정은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.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나갈 때, 그때 가장 건전한 좀 투자가 되고 좀 건전한 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.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거지, 뭐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진 않아요. 자본시장의 원리가 그렇습니다.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고요. 뭐 유럽이며 미국이며 많은 자산가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의 개념의 전환을 좀 해서 앞으로 좀, 아, 나도 좀 투자,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죠. 그런 투자에 대해서 좀 밝은 사람이 돼야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, 제가 또 중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,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냥 좀 느슨해지거든요. 느슨해졌을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이제 바짝 이렇게 차리고, 아, 나는 또 이 복잡한 시장에서, 이 혼돈의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,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또 끝에까지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, 현재 부동산 시장은, 지금 흘러가는 부동산 시장은 비이상적인 시장입니다. 제가 뭐 상승론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집을 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. 19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정상적인 상승이었습니다. 물가 가치 대비, 뭐 화폐 가치 대비 당연히 자산은 상승하는 게 맞으니까,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사도 되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, 좀 저렴한 집들을 찾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렸어요.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. 호가 같은 경우도 6억에 거래가 됐으면 그 다음 집은 6억 3천, 뭐 6억 5천, 6억 8천 이렇게 가야 되는데 8억이 나오고 있습니다. 8억에 나왔는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하나 사버리면은 그 다음 8억에서 또 다시 9억, 10억을 부르고 있어요. 이렇게 올라가는 호가는 제가 봤을 때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이 좀 조급하더라도, 자고 일어났더니 저기가 1억이 올랐대.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, 그거는 약간 허수입니다.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잠깐 마음을 추스리고 좀 다잡고 기다리고 있다가, 좀 어느 정도 이런 허수로 올라간 것들은 조정이 좀 오기 마련이거든요. 좀 조정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.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좀 약간의 좀 비이상적인 급등이고, 비이상적인 급등은 분명히 조정이 온다. 이제까지 역사가 그랬어요.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이게 뭐 10%가 올지 20%가 올지 30%가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, 그래도 조정이 왔을 때 좀 잡아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타고 계속 가면 좋겠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라이브 방송에서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좀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한 타임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는 것도
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뭐 지금 이 가격을 주고 사진 않으실 거잖아요. 그쵸? 제가 봐도 뭐 이렇게 호가를 막 2억씩 뛰어넘어서 올리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최고가를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기다리셨다가 좀 뭔가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한 번은 또 이 거품을 정리하고 갈 거예요. 가긴 갈 건데 거품을 한번 정리하고 갈 겁니다. 그래서 그 거품이 좀 정리되는 시기에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저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시고 싶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도 살짝 좀 비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잠깐은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좀 심호흡을 좀 하시고 비이상적인 집값 급등에 너무 좀 배아파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는 있어요. 틀릴 수는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친구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긴 한데 나를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만나면 막 나를 밥을 사게 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은 별로 안 보고 싶잖아요. 근데 뭐 이 친구가 맞든 틀리든 정말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그런 친구는 좀 그래도 만나도 마음이 편하고 좋잖아요.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친구가 되고 싶은 겁니다.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하고 그냥 수다가 떨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.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